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빗속에서 떨리던 이모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4살과 42살. 엄마의 사촌 언니.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감정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금기를 넘어 진짜 사랑을, 아니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감정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4 겨울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숨이 막히던 시기였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합격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는 문자를요. 태준아, 너 잠깐 이모네 가서 지낼래?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요? 지영 이모 말씀이세요? 응. 지영 언니가 한두 달 정도 동네로 내려온대. 옛날에 하던 공방 정리하러.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숨이 막혔거든요. 아버지 눈치, 엄마 한숨, 동생의 비교. 어디든 좋았어요. 잠깐이라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이모네 집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예전에 이모가 운영하던 작은 공방이 있었고 2층이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꽃꽂이와 도자기를 함께 다루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태준아, 어서 와. 현관문이 열리고 이모가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이모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조용한 미소, 그리고 깊은 눈빛. 왜인지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오랜만이에요, 이모. 그래, 많이 컸구나. 들어와, 추워. 2층 작은 방이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방 간판이 보였어요. 지영의 정원. 오래되어 색이 바랜 글씨였습니다. 저녁은 내가 할게. 너 좋아하는 거 있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 옛날에 내가 좋아했잖아.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이모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던 집과 달리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이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좀요. 취업이 안 되면 어때? 천천히 하면 되지. 주변 사람들은 다 조급해 했는데 이모만은 달랐어요. 고마워요, 이모. 뭐가? 밥이나 많이 먹어. 그날 밤부터 저는 이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모는 이미 공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화병, 말라버린 꽃줄기, 깨진 도자기 조각들. 이모는 하나하나 닦으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공방으로 내려가자 이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너 공부해야지. 공부는 쉬고 있어요. 이것저것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선반 위에 있는 상자들 좀 내려줄래? 우리는 함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이모는 가끔 재채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물을 가져다 드렸고 이모는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태준아, 너 힘들면 쉬어도 돼. 괜찮아요. 저도 이것저것 하니까 머리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는 2층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이모는 차를 내렸어요. 허브차였는데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모, 이 차 뭐예요? 레몬밤이야. 긴장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좋네요. 그치?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마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길어졌어요. 이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도 이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모는 왜 공방 문 닫으셨어요? 이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정신이 없었거든.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야. 괜찮아. 이제 좀 지났어. 이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지우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지우는 이모의 딸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뭐, 그랬지. 근데 지우도 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견딜만 하더라.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모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아침에 같이 공방 정리를 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모와 있으면 불안이 가라앉았어요. 취업 걱정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태준아,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 어느 토요일 이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이모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이곳에서 꽃을 채집하던 이야기, 공방을 처음 열었을 때, 설렘,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쓸쓸함. 이모 외로우세요? 제 질문에 이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래. 저도요. 저도 외로워요. 이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 같은 거요.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잘 지내자. 이모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이모가 떠올랐어요. 산책하던 모습, 웃는 얼굴, 쓸쓸한 뒷모습.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이건 뭔가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모잖아. 엄마의 사촌 언니. 가족이야.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는 차가웠어요.
저는 공방에서 이모를 도와 마지막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모, 조심하세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때였습니다. 이모의 발이 헛디뎠어요. 아,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이모를 받쳤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모가 제 위에 쓰러졌고 저는 이모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응, 괜찮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숨소리가 들렸고 심장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미안, 태준아. 무거웠지. 이모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너 덕분에 안 다쳤어. 고마워. 이모가 먼지를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맛이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먼저 들어가 쉬어. 나는 설거지하고 갈게. 네, 이모. 푹 쉬세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모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온기, 떨림, 그리고 심장 소리. 이건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모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급하게 끝냈고 밤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어색했습니다. 이모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공방 정리를 도왔고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모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보고 싶은 거죠? 왜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열흘째 되던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모에게 며칠 동안 이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모를 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모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이모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번만 이야기 나눠주세요. 태준 올림. 편지를 이모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는 평소처럼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는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서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모가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오늘 밤 얘기 좀 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모. 밤 10시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읽었어.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태준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너는 아직 어려. 나는 너보다 18살이나 많아. 게다가 나는 내 이모야. 엄마 사촌 언니. 알아요. 다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모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모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모가 웃으면 저도 웃게 돼요. 이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준아, 이건 착각이야. 나한테 잘해준 어른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이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느껴. 너한테 뭔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지 알아? 지우가 알면? 우리는 안 돼. 절대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모는 어떤데요? 이모는 저한테 마음 없으세요? 이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어. 솔직히 있어. 근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왜요?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너는 앞날이 창창해. 이런 데서 멈추면 안 돼. 이모, 저 이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제 말에 이모가 흔들렸습니다. 태준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진심이에요. 정말로.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어요. 이모, 저 이모 좋아해요. 가족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좋아해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녀가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이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모는 완전히 저를 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공방으로 내려가 있었고, 저녁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각자 먹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모 생각뿐이었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에게. 일주일 동안 이모를 못 봤습니다. 아니,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피하는 거 알아요. 제가 무리한 말을 해서 불편하게 만든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 나이 차이도, 처지도, 주변 시선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영이라는 한 사람을, 외로워하는 한 여자를, 슬픈 눈빛을 가진 한 사람을. 이모가 거부하신다면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준. 편지를 이모 방문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 같은 비였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 태준아.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못 참겠어. 그 순간 이모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모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피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모, 나도 너 생각뿐이었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이모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솔직해지는 거 어때요? 솔직해지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이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너 참 고집세구나. 이모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리가 좁혀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빗물의 차가움과 입술의 따뜻함이 섞인 감촉이었어요. 이모가 제 목을 감쌌고 저는 이모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던 입맞춤이 점점 간절해졌어요. 이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저는 이모의 등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숨이 가빠져서야 우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태준, 이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 들려. 엄청 빨리 뛰네. 이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모의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이모가 물었습니다. 일단 평소처럼 지내요. 낮에는 이모와 조카, 그리고 밤에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 이모가 제 품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정말 로맨틱하구나. 우리는 웃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새벽 되기 전에. 네. 조심히 가세요. 이모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이모가 돌아섰어요. 태준. 네. 오늘 고마웠어. 용기 내줘서. 저야말로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짧게 키스했습니다. 이모가 나간 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나를 받아준다니.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됐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비밀 시간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공방 정리를 도왔고 밥을 같이 먹었지만 말수는 적었어요. 혹시 모를 눈치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11시쯤 이모가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자고 있었어?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가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공부 좀 하고 이력서 정리했어요. 근데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왜? 자꾸 누가 생각나서요. 누군데? 이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이모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는 제 고민을 들어줬고 저는 이모의 하루를 들었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모 덕분에 힘이 나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처음보다 자연스러워진 키스였어요. 이모의 입술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이모를 안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태준, 응, 행복해. 이렇게 누군가랑 있는 게 오랜만이야.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소파에 기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였어.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웠어. 지우 키우고 공방 정리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웠어. 이제 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너 있네. 이모가 제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 약속해 줄래? 뭐요? 절대 날 배신하지 않겠다고. 당연하죠. 평생 이모 곁에 있을 거예요. 평생은 무슨 젊은 사람이 진심이에요. 이모가 제 얼굴을 올려다 봤어요. 정말 후회 안 해? 나 같은 사람이랑 이러는 거 후회할 리가 없죠.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인걸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게 처음이야. 저는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좋아받을 거예요. 고마워, 태준.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달콤했어요. 낮에는 이모와 조카로 지냈고 밤에는 서로를 갈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자주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침대에 누워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태준,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 아직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연락 온대요. 떨리지? 당연하죠. 근데 이모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모가 제 머리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 태준이 꼭 붙을 거야. 고마워요. 저는 이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모의 체온, 향기, 부드러운 피부, 모든 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태준, 응, 너랑 있으면 내가 스물로 돌아간 기분이야. 이모는 지금도 충분히 젊은걸요. 거짓말. 나 주름도 생기고 있어.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제 말에 이모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어요. 처음 설레고 매번 새로운 키스였습니다. 이모의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갔고 저는 이모의 귓불에 입을 맞췄어요. 태준, 오늘은 지우가 집에 안 와.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대. 그럼 조금 더 있어도 돼요?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모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부드럽게 눕히고 천천히 이모의 옷을 벗겼습니다. 태준, 불 끄고. 왜요? 이모 보고 싶은데. 부끄러워. 이렇게 예쁜데 뭐가 부끄러워요? 이모의 하얀 피부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4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이모, 정말 예뻐요. 태준. 이모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몸에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이모의 숨소리, 신음,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태준,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이모.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격렬하게, 그리고 깊게. 이모는 제 등을 핥히었고, 저는 이모의 허리를 꽉 안았어요. 땀으로 젖은 우리의 몸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태준, 더 깊이. 이모.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얽혀 있다가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행복해, 태준. 나도요. 이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거 꿈만 같아.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모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 응. 몇 시예요? 9시. 어머, 늦었네. 지우는? 어젯밤에 연락 왔어. 오늘 저녁에 온대. 이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나도요. 우리는 함께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날 오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준아, 거기 잘 지내지? 네, 엄마. 잘 지내요. 지영 언니는 어떠시니?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 네. 공방 정리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한번 갈게. 언니도 보고 너도 볼 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온다고요? 응. 왜? 안 돼?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온대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엄마가 이모 보러 온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어떡하지? 이모가 물었습니다. 일단 조심해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우리 둘 다 불안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도착했어요. 어머, 태준아. 많이 컸네.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지영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와 이모는 포옹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태준이 덕분에 공방 정리 잘 끝냈어. 정말 고마워. 이모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태준이가 패 끼치진 않았어? 아니, 전혀. 오히려 큰 도움이 됐어. 엄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와 이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태준아, 너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얼굴에 생기가 돌아. 여기서 쉬면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엄마는 이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나 들어가도 돼? 네, 엄마. 엄마가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태준아, 너 요즘 기분 좋은 일 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내 표정이 예전이랑 다르더라. 뭔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여기서 쉬면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아. 네. 지영 언니 잘 모시고 있지? 네. 당연하죠. 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셨거든. 내가 와서 큰 힘이 됐대. 저도 이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근데 너무 의지하지 마. 언니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너도 빨리 자.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가 나간 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제 방으로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조심한 거겠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떠났습니다. 잘 다녀와, 동생. 응, 언니도 몸조리 잘하고. 태준아, 너도 조심히 다녀. 네, 엄마. 엄마가 떠나고 나서 이모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했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다행히 모른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이모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 며칠 후에 납품 일 때문에 부산에 가야 해. 부산이요? 응. 옛날에 거래하던 곳이 있거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와야 해. 언제 가세요? 이번 주 금요일. 하루 만에 다녀올 수도 있는데 늦으면 하룻밤 자고 올 것 같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모가 저를 봤습니다. 너도? 네. 짐도 무거울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이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특별할 거라는 걸. 부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밥을 먹고 다시 출발했어요. 이모는 운전하면서 가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피곤하지? 괜찮아요. 이모는요? 나도 괜찮아. 너랑 있으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후 2시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모는 옛날에 거래하던 가게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태준아, 배고프지? 밥 먹고 가자. 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해산물 요리를 시켰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쁘다. 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요. 바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치?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긴장을 풀려는 노력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오늘 그냥 하룻밤 자고 갈까?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모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션 뷰였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잘 보이네요. 그치? 이모가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네. 오늘 밤 우리 그냥 편하게 있자. 네. 이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처음으로 밤새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준. 응. 행복해.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모의 숨소리, 신음,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태준, 좋아해. 정말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이모. 우리는 밤새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격렬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모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일어났어? 응. 이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잤어? 너무 잘 잤어요. 나도.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엔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부산 다녀왔어. 부산? 누구랑요? 태준이랑. 나쁜 일 있어서. 지우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지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설마요. 우리 조심했잖아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 제 가슴도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태준 오빠랑 뭔가 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태준이는 내 사촌이야. 사촌 맞아요. 근데 엄마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지우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요? 진짜로? 진짜야.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고 이모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모는 제 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얘기 좀 하자. 네. 우리는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준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이모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가 눈치챈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다 들통날 거야. 그래서 끝내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래.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알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모가 울먹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이모만 있으면 돼요.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제발. 우리 그만하자. 싫어요. 이모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이모를 안았습니다. 이모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밤에도 각자 방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밥도 못 먹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모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모, 태준아, 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모도 힘들죠? 응.
정말 힘들어.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 둘 다 불행한 걸요. 이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저 이모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태준아, 저는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모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요. 우리 함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하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비밀을 지켰어요. 낮에는 이모와 조카, 밤에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 위태로운 줄타기였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너 이제 집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왜요, 엄마? 아버지가 내가 너무 보고 싶대. 그리고 면접도 봐야 하잖아. 아, 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이번 주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헤어지는 건가요? 이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주 올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제 뒤에서 이모가 서 있었어요. 태준아. 네. 날 잊지 마. 절대 안 잊어요. 저는 이모를 안고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모에게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이모를 보러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바빠지기도 했고 이모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어느 날 이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 서울로 올라갈 것 같아. 정말요? 응. 지우랑 같이 살려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겠지. 하지만 이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만큼 자주 보지 못했어요. 지우가 항상 함께 있었고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가끔 이모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또는 조용한 공원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짧게 키스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그 떨림, 간절함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할까? 이모의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저는 이모를 알아. 나도 너를 좋아해. 근데 이건 끝이 없잖아. 계속 숨어야 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울면서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부드럽고 슬픈 키스였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